평생 부산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던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꼭 모시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날 광화문에서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한번 모시고 오고 싶다고. 그날 남편은 본인 양껏 효도를 해서 그런지 기분이 좋은 상태였고, 제가 친정엄마 이야기를 꺼내자 저보고 그러라고 장모님도 좋아하시겠다고 말했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엄마한테 곧장 연락을 넣었어요. 엄마, 언제 한번 문 닫고 서울 와서 광화문도 가고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 돌담길도 거닐어 볼래? 지금 당장 아니어도 괜찮으니 시간 될 때 한번 올라오세요. 그러자 엄마는 무슨 소리냐 하시더니 제가 경복궁 너무 이뻤다고 말씀드리자, 경복궁? TV에서만 봤다. 한번 가보고 싶긴 하네. 거긴 거기고 우리 준서 본 지도 오래됐는데 말 나온 김에 다음 주 주중에 갈까? 우리 손주도 볼 겸. 저희 엄마는 아프실 때와 저 결혼식 때 빼고는 일요일만 쉬고 다른 날은 쉬신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일요일도 저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요일마저 일을 하셨죠. 나중에 저와 동생에게 짐이 될 수 없다면서 조금이라도 힘있고 건강할 때 벌어놔야 한다면서 아직도 쉬는 날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한테 시간 내서 올라오라고 하고서 엄마는 그 다음 주 가게 문을 닫고 어렵사리 부산에서 기차 타고 서울까지 올라오셨죠. 저는 이왕 오신 거 엄마와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싶고 하룻밤 집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오랜만에 엄마와 함께 시간 보낼 생각에 들떠 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처음 올라오시는 거고 우리 집도 처음이신데 식사는 뭘로 하는 게 좋겠냐고 물었어요. 사실 제가 메뉴를 물어본 건 아니죠. 메뉴에 쓸 돈을 물어본 거였는데 남편은 역시나 너 알아서, 장모님 입맛은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하며 툭 대답하길래 제가 한마디 더 했죠. 남편이 갈피를 못 잡고 대답하길래 제가 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물어봐 줬습니다. 엄마 올라오시는데 카드라도 좀 주면 안 돼? 사위가 이번에 시원하게 좀 쏴봐. 그러자 남편은 저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아이, 지난번에 부모님이랑 광화문 가서 돈 많이 쓰고 왔어. 네가 알아서 해. 당신도 돈 벌잖아. 나 좀 잘게. 남편은 귀찮은 듯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니 아침에도 그냥 출근하더군요. 그리고는 그날 저녁 신우에게 전화가 왔어요. 웬만하면 받지 않고 넘겼겠지만 친정엄마 모시고 광화문 갈 생각에 들떠서 그날은 저도 모르게 받게 되었죠. 이번에도 신우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동생한테 이야기 들었어 옳게. 친정엄마 모시고 광화문 또 간다면서. 그렇게 가기 싫다 덥다 할 땐 언제고 말이야. 갔을 때 좋았나 보네. 그럼 나도 좋지 뭐. 근데 말이야, 내가 할 말은 이게 아니고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 우리 엄마도 무척이나 좋으셨다고 하시네. 그래서 말인데 옳게. 그러면서 신우가 한 템포 말을 쉬어가길래 설마 하며 저도 아무 추임새 넣지 않고 있었는데 기어코 그 소리를 신우가 입 밖으로 꺼내더군요. 이번에 우리 엄마도 함께 바람 쏘고 오시면 안 될까? 아니, 동생에게 듣기론 인사동에도 다녀온다면서. 엄마는 인사동 안 가보셨거든. 아까 나한테 슬쩍 그러시더라고. 가보고 싶다고. 그냥 이참에 점수 확실하게 따놓겠다 생각하고 옳게들 편하잖아. 한 번에 두 분 다 모시고 가면 일석이조 아니겠어? 그렇게 진행해봐. 내가 중간에서 참 고생이 많아. 그치? 나는 우리 가족이 화목하기만 하면 바랄 게 없는 사람이라 내 성격이 이런 걸 어쩌겠어.
힘들더라도 중간에서 열심히 오작교 노릇하며 살아야지. 저는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가겠나요? 게다가 우리 엄마는 평생 부산에서 일만 하시다가 간신히 짬내서 올라오시는 건데, 아니 신우도 며느리 역할 해봤다면서 대체 저런 생각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일단은 최대한 좋게 설명해줬습니다. 아직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잡힌 것도 없어서 친정엄마랑 쉬엄쉬엄 다닐 것 같다고요. 그러자 신우는 코웃음을 치며 옳게도 참 눈치 없다. 내가 이렇게 알아서 떠먹여주는데 내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내가 뭐 나 좋자고 이러는 것 같아? 이러니 내 동생만 중간에서 마음고생하는 거지. 됐어. 우리 엄마는 내가 알아서 모시고 갈게. 나도 다시는 이런 연락하지 않을 거고 중간에서 이젠 나도 모르겠다. 알아서 해봐 그럼. 그러면 신우 혼자 막 열을 내더니 지 할 말만 해버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뭐 저딴 게 있나 싶었어요. 전화 끊자마자 아주 타이밍 좋게 남편이 들어왔고요. 남편은 뭐가 좋은지 얼굴이 밝길래 저한테 오더니 화장대 위에 신용카드 한 장을 척하니 올려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들었다고 장모님이랑 엄마랑 당신이 모시고 다니기 힘들 텐데 돈 걱정 말고 좋은 곳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남매가 둘이서 왼뺨 오른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듣자마자 제가 그랬죠. 친정엄마 오신 자리에 시어머니를 왜 데리고 가냐고. 아까 신우에게 연락 왔길래 못한다고 해줬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얼굴이 확 굳어지면서 대꾸도 안 하고 씻으러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아이방 정리하러 갔고요. 나중에 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화장대 위에 있던 남편 신용카드가 없어졌어요. 아마 남편이 다시 넣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모양도 참 기가 찼지만 나도 월급 받고 돈 버니까 우리 엄마 내가 챙긴다는 생각으로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 오시는 날이 되었죠. 아이는 유치원에 보내고 차를 가지고 서울역에 엄마 마중을 갔습니다. 멀리서 양손 가득히 바리바리 뭔가 싸들고 나오시는 엄마를 봤어요. 빠른 걸음으로 얼른 다가갔고 한쪽 짐이 제 손으로 오자 엄마는 그제야 이마에 흐른 땀을 닦아내셨어요. 차를 가지고 와서 다행히 뒷자리에 짐을 뒀는데 반찬에다가 식재료들이 가득하고 그걸 아이스팩에 넣어서 더 무겁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엄마를 모시고 경복궁에서 광화문 광장, 인사동까지 쭉 돌고 왔습니다. 궁궐은 처음 오신다면서 TV에서 봤던 걸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하셨습니다. 부산에도 좋은 곳은 많지만 또 다른 느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인사동에 가서 전통 물건들을 보시고 만지작 거리시길래 몇 가지 기념품도 사드렸죠. 그리고 오후쯤 되어 저녁까지 밖에서 먹는 것보단 직접 차려드리고 싶기도 하고 새벽부터 올라오시고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셔서 고단해 보여 집으로 모셨어요. 불고기를 맛있게 차려드리고 식사 준비가 끝날 때쯤 남편도 퇴근하고 왔길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오랜만에 엄마를 봐도 짧은 대답뿐 시선은 음식에 가 있고 엄마를 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더군요. 시댁에 가면 시어머니 옆에 찰싹 붙어서 그렇게 말동무도 해주고 효자가 따로 없는데 시댁 식구들 외에는 감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위 그동안 고생 많았나? 헬스케진 게 살이 좀 빠져 보이네. 은주야, 박소방 잘 먹어야지. 내가 갖고 온 전복이랑 낙지랑 맛있게 해서 챙겨라. 남편은 그 말에도 대꾸도 없이 묵묵히 밥을 먹더군요.
엄마는 남편 눈치가 보이셨는지 계속 칭찬을 하셨어요. 아유, 우리 박서방이 회사에서 고생하고 왔는데 불편하게 장모가 와서 좀 그렇지. 오늘만 신세지고 내일 첫차 시간이 어찌 되나. 내가 그걸 확인 못하고 왔네. 하시는데도 남편은 그 말에도 떨떠름하게 짧게 대답할 뿐 여전히 똥 씹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불편하셨는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까 올라오면서 거래처 최씨가 내일 오전에 식재료 가지고 온다 해서 아까 기차표 시간 바꿨는데 깜빡했네. 오늘 밤 기차로 바꿨다. 내일 새벽에 도착하려고. 지금 일어나야 시간이 맞겠네. 그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다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앞에 앉은 남편만 노려보고 있다가 엄마가 짐까지 챙겨서 현관문으로 가시길래 그제야 저도 후다닥 일어났습니다. 엄마, 주무시고 가시는 거 아니었어? 해도 져가는데 언제 서울역까지 가시려고? 엄마는 서둘러 식사를 마무리하시고 급하게 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저는 그냥 보내기 너무 죄송해서 지갑에서 5만원짜리 2장을 꺼내 차비라도 하시라고 엄마 손에 쥐어줬습니다. 엄마, 내가 서울역까지 데려다 줄게.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는 손사래를 치시며 저를 자꾸 주방 쪽으로, 남편 쪽으로 밀어내시더라고요. 아니다. 준서도 있고 밥서방 밥 아직 다 안 먹었다. 엄마는 그냥 가면 된다. 지금 서둘러 가야 하니 나오지 말어. 서울역 도착하면 연락할게. 엄마는 아이랑 인사도 나눌 새 없이 후다닥 나가시면서 제가 혹여라도 나올까봐 현관문까지 꼭 닫고 가시는데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께 안녕히 가시라는 말도 없이 고개만 한번 숙이고 일어나더니 다시 식탁으로 가서 마저 밥을 먹더군요.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사람이 맞나 싶은 게 사람 대접을 해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천불이 뻗쳐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제가 그랬어요. 동네 아줌마한테도 이따위로 하지 않을 거라고. 나를 아주 어디까지 끌어내려 밟을 작정이길래 우리 엄마 앞에서 그딴 행동을 하냐고 쏴붙였죠. 기본적인 가정교육조차 받지 않았냐고. 신우는 가족끼리 화목 어쩌고 노래를 불러대는데 너희 집만 가족이고 우리는 남이냐고. 거리가 멀어서 개념까지 멀어졌냐고 했습니다. 제가 그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은 묵묵히 먹던 밥을 마저 먹으면서 듣고 있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던지듯이 내려놓고는 일어나서 제 앞으로 오더니 너 아까 지갑에서 5만원짜리 2장 꺼내서 장모님 드리더라. 오늘 나가서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효도했잖아. 그럼 잘 된 거지. 무슨 꼬투리를 잡으려고 또 도끼눈이야. 그래서 제가 남편 태도가 뭐냐고 엄마가 오죽 불편했으면 이 시간에 막차 타러 기차역에 가셨겠냐고 당장 전화해서 사과라도 안 하면 소리쳤어요. 그러자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사과는 무슨 사과?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솔직히 그동안 너희 집에서 도움받은 게 뭐가 있냐? 나이 드시더니 왜 생전 안 오시던 서울 구경을 하시러 오시겠대. 너가 그렇게 오시라고 할 때도 안 오시더니 부산에서 처남 옆에 꼭 붙어 계시더니 거기서 좋은 곳 많이 보러 다니면 될 것이지 왜 사유지까지 오셔서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 남편이 제 속을 긁다 못해 뒤에 엎어버리자 저도 그땐 이것저것 거르지 않고 다 말해버렸죠. 도움받은 게 없어? 이 집, 여기 신혼집은 뭔데?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돈 같이 보태서 마련한 거야.
지금 누구 덕에 이 집에서 살 수 있는데? 그러자 남편은 그깟 얼마나 대줬다고 그래. 그래서 공동명의잖아. 내가 장모님한테 득본 건 없는 거지. 나를 주신 것도 아니고 공동명의니까 엄연히 너한테 주신 거잖아. 그리고 너 뭐 우리 부모님만 모시고 광화문 간 거에 시위라도 한 거야 뭐야? 얼마나 지났다고 쪼로로 친정엄마 모시고 갔다 오고. 정말 너는 남편 숨막히게 하는 거에 특별한 재능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다시 식탁에 앉길래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되받아 쳤죠. 그럼 당신이 중간에서 균형 있게 양가 똑같이 공평하게 잘 챙기던가, 당신 부모한테는 몇백씩 써도 아깝지 않게 막 쓰면서 우리 엄마는 그 10만원 쥐어주는 것도 아깝고 내가 여행 모시고 좀 다녀온 것도 싫어? 저는 이왕 말 터진 김에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을 다 풀어냈어요. 몇 년간 쌓인 보따리를 다 쏟아냈는데 저희 부부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신혼의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밖에 없더군요. 내 집에서 남의 집 이야기하는 것도 기가 찼지만 일단 내 눈앞에 남편 태도가 너무 상식 밖이었기에 뭐가 되었든 일단 사과부터 받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은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더군요. 됐고, 이번에 10만원 드렸으니까 이번 어버이날은 따로 해드리는 거 없는 걸로 하자고. 나도 엄마한테 10만원 드릴게. 그럼 똑같잖아. 다시는 내 앞에서 누구 챙겨라, 누구 그만 챙겨라, 그딴 소리 꺼내기만 해봐. 나도 여기까지가 한계야. 그게 본인 그릇이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뭘 더 하겠어요. 더 이상 함께 못 사는 거죠. 이런 꼴을 내 부모님께 보이면서 앞으로 10년, 20년 저는 그냥 혼자 살며 혼자 살았지 그냥 넘길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럼 법정에서 따져보자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옷 갈아입고 나가더군요.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시댁으로 가는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바로 이혼 신청서 가져와서 도장 찍었어요. 남편과 말 섞고 싶지도 않아서 문자로 이혼 신청서 작성해서 식탁 위에 뒀으니 도장 찍으라고 보냈더니 다음날 언제 왔다 갔는지 아침에 보니 본인도 도장 찍고 두었더라고요. 바로 신청서 제출했어요. 남편이 시댁에 이혼한다고 알렸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고 난리를 치더군요. 남편이 울기까지 했다길래 그래서 어머님께 그랬죠. 아드님 눈물 닦아주고 그대로 평생 데리고 살면 된다고. 나는 함께 살 일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남편 보내는 일 없게 하라고, 온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겠다 확실히 말했고요. 그렇게 이혼은 했고 저야 진작에 재산도 나눠서 저도 손해볼 거 없고 시댁 사람들과 볼 일 없으니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이혼한 지 2년이 지나 신우에게 연락이 왔는데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제가 받자마자 자기 동생 좀 걷어주라면서. 처음엔 신우 목소리가 너무 바뀌어서 누군가 싶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에 맑았는데 엄청 걸걸하고 쉰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30분 정도 신우 혼자 떠드는 걸 들었는데 신우가 이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애를 셋이나 낳고 인꼬 부부가 따로 없었는데 무슨 소린가 싶었죠. 근데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시어머니가 중간에서 한 건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사라지고 난 뒤 외부인이 누가 남았겠나요? 신우 남편이 남았겠죠. 저한테 했던 것처럼 신우 남편에게 했나 보더라고요. 어디 아프다, 병원비 달라, 뭐 해달라 하면서요. 그걸 버틸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여자들은 자식 때문이라도 버티고 참는데 요즘 남자들은 당장에 뒤집고 난리치죠.
그래서 신우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대판 싸우고 제 남편하고도 싸우고 집안을 뒤집다가 순식간에 신우랑 이혼하고 살던 집까지 곧바로 팔아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애 셋 양육비 줄 테니 자기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근데 시댁집이 좀 좁아서 모두가 함께 지낼 수 없으니 자기 동생 방을 비우려고 저에게 연락했더라고요. 신우는 참 한결같이 상식 밖의 소리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뭐가 걱정이냐고. 동생하고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예전처럼 중간 역할 열심히 하며 지내라고. 그 집 구석이 문제가 많아서 다들 떠나는데 괜히 다른 사람 더 피해주지 말고 하자 있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 지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끊는 순간까지 도와달라며 오는데 저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는 이혼 후 처음 오는 이번 어버이날에는 엄마와 동생과 아이 데리고 해외여행 가기로 했어요. 난생 처음 비행기 타본다며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시는 엄마 표정을 보니 저도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한 번도 못 해드렸던 게 죄송하기도 하네요. 평생 바쁘게 살아온 엄마에게 이제야 효도를 해보네요. 제가 전 남편에게 그나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효도인데요. 호구여도 부모님에게는 효도하는 아들이었겠죠. 결혼 전에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것보다 제 앞날 걱정하는 게 먼저였고 사회생활하며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미처 엄마 생각을 못했어요.